안녕하세요. 에이다랩 소장 백장미입니다. 하악 전치 브릿지 제작 핸즈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치아와 마찬가지로 믹싱부터 시작을 해줄 거고요. 마모면을 살려서 깎을 예정이기 때문에 인접치 수정을 약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모면 만들어 주고요. 사실 마모면이 없으면 이렇게 보셨을 때 제가 이렇게 가리고 만약에 선생님들한테 보여드렸어요. 그러면 이 치아를 상악으로 보시는 분들도 꽤 많을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특징을 방금 제가 지난 강의에서 조금 배웠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이 마모면이 여기 형성된 게 보이시죠? 이 형태는 하악에서만 볼 수 있는 거다라고 인지를 하시게 되면 뒤집혀 있어도 이건 상악보다는 하악이네라는 생각이 먼저 드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얘도 조금 수정을 할게요. 이렇게 잘라주고요. 부분까지 같이 마모면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악 같은 경우는 레진을 찍으실 때 완전 도우 스테이지로 넘어가셨을 때보다는 조금 더 묽을 때 찍는 게 좋기는 해요. 왜냐면 이 사이에 틈이, 여기 보시는 이 틈이 다른 치아에 비해서 되게 얇고 좁기 때문에 저 부분에 레진이 밀려서 못 들어가는 경우가 조금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더 묽은 상태에서 진행을 하기는 합니다. 상악이랑 또 다르게 더 얇게 제작이 돼야겠죠. 견치나 상악과는 다릅니다. 상악 같은 경우는 약간 중절치가 측절치에 비해서 조금 더 튀어나와 있고 그런 특징들이 좀 많죠. 그렇지만 하악은 측절치든 중절치든 사이즈의 차이만 약간 있지 크게 크게 튀어나왔다든지 아치에서 어떤 영향을 끼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삭제량을 조금 적게 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레진을 약간 적다 싶은 정도로 잡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굳는 데까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굳었기 때문에 브릿지라서 이번에는 가위로 제가 제거를 할 거여가지고 조금 빨리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악이든 상악이든 브릿지에서 잉여 부위를 삭제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이 삭제가 잘 돼야지 우리가 배분을 정확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이 설축이랑 그 다음에 순축으로만 있는 잉여 부분만 많이 생각하시는데 절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단에 있는 잉여 부분이 날개처럼 옆쪽으로 얹혀서 사이즈를 힘들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링걸로 좀 길게 찍어버려서 최대한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제가 잉여 부위를 자를 때 어떻게 보면 약간 실수를 했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이 가위 방향이 약간 오목한 느낌을 쓰시는 분들을 이 부분이 이렇게 잘리면 여기가 약간 열릴 수도 있으니까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제가 아래쪽이 넓어서 약간 더 열려 보이는 것도 있어서 그대로 살려서 제작을 해볼게요. 한자분 구강 내에 별로 많이 꽂아볼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잉여 부분만 잘 삭제가 됐다고 하면 이제 배분을 미리 하셔도 괜찮고요. 저는 지금 모델에 꽂혀 있는 김에 미리 배분을 미리 좀 잘라 놓도록 할게요. 자,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1번이 가장 작고 1번과 1번이 더 작아야 돼요. 그리고 2번이 약간 더 크다. 기억을 하시죠? 그래서 자르실 때 배분을 하실 때도 만약에 제가 요렇게 한다 그러면 2번이 가장 커야 돼요. 그 다음에 1번, 지금 여기도 좀 크네요. 약간 여기로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 좀 작다는 느낌이 있더라도 이 2번이 명확하게 크다는 느낌이 있어줘야 이게 하악 느낌이 그대로 나기 때문에 이 부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길이만 정해놓고요. 일단 전 아까 찍고 나서 내가 어디 쪽에 잉여 부위가 많았는구나 하고 기억을 하고 해주시면 구내에 조금 적게 꽂더라도 정리가 편하겠죠. 하악 전치의 경우에는 사이즈만 잘 맞추면 되고 사실 뭐 상악처럼 상악 중절치가 조금 더 튀어나와 있다든지 측절치가 약간 들어가 있다든지 길이가 약간 차이가 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하실 때 최대한 플랫하게 그냥
부담 없이 삭제를 해주셔도 돼요. 견치 같은 경우는 가운데 융선을 살리면서 약간 말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다행히 하악 전치는 그런 부분들이 약간 빠져도 되겠죠. 그리고 쭉 보셨을 때 이제 제가 길이를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약간 부담 없는 것들 중에 하나긴 한데 뒤쪽을 조금 살린다고 생각을 하시고, 자, 지금 대신 펀은 이렇게 완전 일자가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되시면 안 되고, 앞쪽이 순측이 약간 더 짧아진다는 느낌을 가지고 약간 이런 느낌이 되면 좋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래쪽이 순측으로 올수록 이 헤드가 약간 꺾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좀 되게 당연한 부분인데 약간 가끔씩 질문을 하시는 게 어떤 거냐면, 치아를 분명히 두께를 맞춰놨는데 만들면서 자꾸 두꺼워진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당연한 얘기로 우리가 그 측면에서 봤을 때 형태가 이렇게 생긴 걸 배우고 있잖아요. 알고 있죠. 그러면 최대 풍용부가 서비컬 쪽에 있어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더 두꺼워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길이를 제거를 하게 되면 그 부분들이 두꺼운 쪽으로 더 가깝게 자리 잡기 때문에 치아가 두꺼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기억을 하면서 삭제를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넣었을 때 위쪽이 되게 좁다 하는 느낌이 있는데 아래쪽이 지금 언더컷 제거가 어떻게 보면 조금 덜 돼서 그런 부분들이 남아있어서 제가 이 부분 마진 다듬으면서 조금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치아가 조금 아직 튀어나와 있어서 이 부분들 정리를 해줄 거고요. 이 경계 부분도 지금 이쪽은 3번 쪽으로 약간 말리면서 엠브레저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플랫하게 만들어 놓은 이 면과 다시 여기 모서리가 생기면서 각이 져졌죠. 그러면 이 부분들 다시 다듬어 줄게요. 자, 이제 어느 정도 형태를 잡으면서 배분도 조금 시작을 해볼 건데요. 저는 디스크를 사실 손에 익숙하기 때문에 쓰는 걸 선호하고 좀 좋아도 하기는 하지만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얇은 툴을 같이 쓰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얇은 툴로 배분 자체를 디스킹 대신 하기 힘들지만 선을 그어 놓으셨으면요, 이 부분을 이렇게 라인을 미리 잡아줄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라인을 미리 잡아줍니다. 이 잡아준다는 이유가 처음에 디스크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 이 길이나 아니면 방향을 잘 못 잡아서 되게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요 얇은 걸로 홈을 약간 쫙 파놓으면 얘가 2차적으로 들어갔을 때 이 홈 따라서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디스크 라인을 잡는데 조금 덜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쭉 보시고, 그리고 얘를 자른다라고 쭉 당기시는 것들이 있는데 이건 되게 숙련도가 높으신 분들한테는 해당이 되고요. 내가 너무 아직 디스크 질이 서툴다 하시는 분들은 얘를 그냥 이렇게 톡톡 쳐주셔도 돼요. 제가 지금 봤을 때 쫙 잡고 쭉 당기는 게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숙련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많이 어렵진 않지만 내가 되게 초급자다 하시는 분들은 이걸 이렇게 끊어서 이렇게 넣으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 하고요. 상악 전치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좀 자연스럽게 얘가 이렇게 돌게 돼요. 제가 오른손잡이다 보니까 선이 이렇게 돌게 되죠. 그러면 반대편을 하실 때는 여기서부터 다시 비슷하게 돌고 들어와야 돼요. 아니면 그립을 잡으실 때 이렇게 잡는 분들이 있고 이렇게 잡는 분들이 있다 했죠. 이게 어떤 차이인지 말씀을 드렸을 때 얘는 어쩔 수 없이 손목이 이렇게 돌면서 이 디스크 질이 휘게 되는 거고요. 얘는 이렇게 잡았을 때는 손으로 여기를 받치고 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움직여요. 그럼 손목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른손잡이든 왼손잡이든 상관없이 이렇게 돌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더 일자로 끊는 데는 도움이 되실 거다 약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배분을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악 전치 같은 경우는 이게 분리감이 굉장히 강하게 있으려면 뒤쪽에서 같이 쫙 잘 열어줘야지 이 배분의 느낌이 되게 강하게 서는
그런 형태였으면, 왜냐면 상하 전치는 여기 엠브레저가 V자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는 편이거든요. 근데 하악 같은 경우는 마모면이 형성되면서 치아가 샘플 모델에서 이런 사이에 보이시죠? 이 사이가 지금 V자가 명확하게 짝 2번, 3번 사이에 있었으면 제가 마모가 형성되면서 위쪽이 계속 길이가 미세하게 갈리고 수축이 조금씩 마모가 되면서 이 V자가 점점 닦여요. 그러면 처음에는 V자가 강한데 뒤쪽으로 갈수록 이게 점점 요쯤 잘렸다고 보면요. 요쯤 잘렸다고 보면 이제 V자가 없어진다고 판단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악은 이 V자를 절단해서 만들어 준다는 걸 굉장히 좀 강하게 약간 의식하게 되면 치아가 되게 분리감보다는 약간 좀 쉽게 얘기해서 좀 약간 바보 같다는 느낌을 약간 얻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연다는 느낌보다는 배분으로 그냥 선만 좀 그어준다 정도만 하셔도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디스크로 어느 정도 하고 나면 이런 툴들을 사용을 할 건데요. 이제 러버 휠이에요. 다이아 드레서에 사용을 해서 갈기 시작을 할 건데 한쪽만 가시면 이제 간 부분만 형태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양쪽 다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렇게 얇은 것도 있으니까 참고로 해주세요. 양쪽을 다 갈아야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넣었을 때 만약에 우측만 이쪽에만 V자가 형성되고 이쪽에는 일자가 그대로 살아있으면 엠브레저는 이쪽에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 다 같이 해주시면 좋고요. 이제 아래쪽에서 이걸 이렇게 넣으면 자연스럽게 마진 엠브레저가 형성이 되죠. 이런 식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넣어볼게요. 벌어지면서 이쪽에 마진 엠브레저가 이런 식으로 형성됩니다. 제가 일부러 따려고 V자를 그리거나 하진 않았는데도 이 툴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러버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일반 이런 디스크나 아니면 이런 형태보다는 잘리거나 아니면 어떤 자국이 남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덜 부담스럽기 때문에 약간 연습을 하시기도 좋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금 돌려 나갈 거예요. 하악 치아는 약간 역삼각형의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 느낌을 살리려고 아래쪽을 조금 더 좁게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이걸 연필로 끄었을 때 보시면 지금 이 폰틱 부분은 가운데 약간 네모 형태가 좀 강하죠. 자, 이렇게 네모 형태가 좀 강하거든요. 근데 제가 엠브레저를 열기 시작한 이 지대치 31번은 약간 역삼각형 느낌으로 돌기 시작해요.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안쪽으로 보내줄 거예요. 안쪽으로 보내준다는 게 이런 식으로 얘가 디스크가 돌아가는 거겠죠? 이렇게 돌아갈 거고요. 자, 이 부분도 내가 만약에 디스크가 아직 서툴러서 힘들다 하시면 이런 툴을 사용해서 이렇게 벌려줄 거예요. 사실 이런 툴을 사용하는 건 좀 더 정밀한 작업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환자분이 기다리는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체어 타임을 오히려 더 늘릴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약간 잘 생각을 하셔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사실 효율성은 디스크나 러버 휠이나 러버 디스크를 쓰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작업을 제가 반대편에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엠브레저를 조금 더 열었는 상황이고요. 지금 보시면 아까 전에는 약간의 네모 형태를 가지고 있는 치아였으면 엠브레저를 제가 계속 조금씩 열고 역삼각형의 느낌을 주는 건데, 역삼각형의 느낌을 준다는 게 아래쪽이 좀 더 좁아진다는 거겠죠? 아래쪽을 약간 좁게 해서 계속 이렇게 돌려줍니다. 아래쪽 좁게 하실 때는 제가 지금 미세하게 얘를 이렇게 봤을 때 미세하게 이런 식으로 긁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일단 다이아 디스크나 하거나 메탈로 하게 되면 이 부분이 턱턱턱 걸리면서 자국이 굉장히 많이 남는데, 러버 휠은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얇은 휠을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긁으면서
아래쪽에 엠브레저가 굉장히 명확하게 열리기 시작하죠. 위쪽 요 반대편도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부분들이 디스크로도 굉장히 잘 열려요. 물론 이게 너무 많이 열리게 되면 또 치아 분리감보다는 디스크를 잘 못 사용한 그런 형태가 되겠지만 최대한 이 휠을 좀 자주 갈아서 얇게 만들어 주고요. 처음부터 이런 형태의 힐을 갈면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약간 얇은 힐도 있으니까 이거 잘 활용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 힐은 어떤 식으로 사용을 많이 하냐면 러버 포인트를 사용하셔도 괜찮고요. 이 부분이 이렇게 단면져서 넓게 있기 때문에 마모면 형태를 이걸로 이런 식으로 약간 이게 어떻게 보면 팔리싱 작업에 해당이 되는 건데 팔리싱 하듯이 약간 이런 식으로 눌러주면서 만들면 보셨을 때 이제 명확하게 좀 보이시죠? 라인이 이렇게 서요. 약간 넓게 만들어지면서 정면에서 봤을 때 아래쪽이 약간 더 낮은 느낌이 나면서 뒤쪽에 길이가 살아있다 하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이 부분들 이런 힐로 마무리를 해주셔도 되고요. 이제 러버 포인트로 약간 기울여서 이렇게 꾹 눌러주시면 형태가 약간 더 예쁘게 나올 겁니다. 플랫하게 만들면서 앞쪽을 이렇게 좀 긁어줬기 때문에 측면에 이런 각들이 아직 많이 살아있어서 이 각들을 약간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좀 포인트는 이 치아가 가장 커야 된다는 거죠. 제가 1번은 좀 최대한 작고 이 치아가 더 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가운데 치아가 폰틱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아직 처리가 조금 아직 좀 뚱뚱하죠. 이 치아에 비해서. 이 부분을 약간 더 마진을 더 열어서 엠브레즈를 더 열어서 더 작게 만들어주면 이제 하악 브릿지 느낌이 조금 더 날 거예요. 이거 빨리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이 휠을 약간 당긴다는 느낌으로 빨간 선을 최대한 순축 쪽으로 보내줄 거예요. 자, 보내주면 확실히 조금씩 좁아지고 있죠. 아까에 비해서 훨씬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 차가 약간 커 보여야 되고요. 이제 한번 모델을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실수를 했다고 표현했는 것처럼 이쪽이 약간 조금 더 열려 있긴 해요. 아마 길이를 약간 더 지금 요거에 맞춰서 사이즈를 줄이면서 아래쪽으로 풍요구가 떨어지면 훨씬 좋을 것 같긴 한데 제가 길이 조정하면서 이 부분 조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길이를 짧게 만드니까 위쪽에 열어놨던 영역들이 계속 닫히죠. 하악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닫힌다고 해서 분리감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고 알아주시면 되고요. 최대 풍요인 컨택에 비해서 아래쪽이 조금 더 넓은 부분이 있죠. 이 부분 다시 떨어뜨려서 역삼각형 느낌이 최대한 나도록 안쪽으로 이렇게 돌려줄 거예요. 이것도 아직 위쪽이 말리다 보니까 그 느낌이 남아있어서 아래쪽을 약간 더 쳐줄 거고요. 지금 제가 길이 조정을 하면서 뒤쪽이랑 이렇게 치아가 좀 더 넓어졌기 때문에 뒤쪽 길이 조금 더 삭제를 해줄 거고요. 앞쪽도 필요하면 끝을 조금 더 얇게 정리를 해줄게요. 엠브레저를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딱 열어주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하악 전체의 느낌이 이제 많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다시 기억해 주시면 좋은 게 배분을 하실 때는
곡 잉여 부분을 삭제를 하시고 배분이 돼야 되고요. 이제 인접치에 얹힌 채로 배분을 하고 자르게 되면 최종적으로 잉여 부위를 삭제하고 나면 사이즈가 다를 수 있다 하는 부분들을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위쪽에서 봤을 때 약간 플랫한 형태가 나와도 상관이 없고 똑같죠? 1, 1번이 가장 적게 작은 치아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기억해 주시면서요.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각들 조금 더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약간의 각들과 그다음에 길이 조절을 끝낸 모습이고요. 그리고 마모면들에 의해서 하악이다 하는 느낌이 강하게 드실 거예요. 이 두 개 사이즈가 가장 작다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악 전치 브릿지 핸즈온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강의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